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자, 새해를 앞둔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는 1,373명인데요. 정치인 특별 사면 복권이 9명, 이 가운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잔영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복권이 됐고, 또 공직자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이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특별 사면 감형 8명, 선거 사범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이 1,274명입니다. 기타 16명이 포함됐습니다. 자, 신년 특사 주요 대상자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병헌 전 수석, 전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1,373명 특별 사면 신년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단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정부는 국민 통합 취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견상 그런 형태를 갖추긴 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 이제 골고루 다 포함을 시켜서 예. 나름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이제 애쓴 흔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셨다시피 주로 정치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국민 대통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거보다는 이제 여야 대통합, 여야 협치, 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일단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정치인, 특히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예. 하는 것과 그와 이제 상응해서 야당 정치인들 사면을 하면서는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복권은 또 제외하는 네네. 그런 또 약간 또 이 불균형 내지는 이 불평등도 또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복권은 왜 제외를 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는 없죠. 제기를 못하게 하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이런 의도가 것이겠죠? 있는 예?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본래 취지, 여야 협치를 만약에 목표로 했다면 예. 그 취지를 다소 좀 해소하는. 예. 그래서 지금 야당으로부터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럼 복권까지 해줬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어차피 해줄 거면 그렇게 네. 했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진봉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합이 될까요? 통합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냥 자기 측,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 사면해주면서 예. 그냥 혹시나 비판받을까 봐 끼워 넣기로 김경수 전 지사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네. 비판을 면할 수 없고요. 예. 사면 복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정치인에게 사면이라고 한 것은 예. 복권을 전제로 하면서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으니까. 그렇죠. 물론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에서 활동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거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네.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복권까지 이루어졌어요. 네, 네. 그분도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으로 처벌받은 전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김경수 전 지사만 이건 또 안 해줬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수적으로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관련한 모든 대부분의 범죄자들, 처벌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복권이 되고 사면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소위 진보 진영에 있는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통합은 기치로 내세우긴 했지만 네. 실제적으로 사면된 내용을 보면 통합과는 거리가 먼,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챙기기, 이런 어떤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서 여야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야당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논란거리인데요. 자, MB 사면 복권이 됐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안 되고 사면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 횡령 뇌물,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관련 댓글 조작 의혹이었죠. 그리고 징역 17년형 가운데 14년을 면해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2년 가운데 약 5개월 남았는데 감형을 해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금 130억 원 가운데 미납 82억 원이 면제 처리됐고요.
다만 복권이 안 된 김경수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자, 특사로 나온 이 김경수 전 지사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는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본인이 옥중에서도 사면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나오자마자 봉하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자, 출소 첫 일성 그리고 행보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뭔가 시작을 하겠다는 뭐 메시지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활동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예측까지도 있어요.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가 혹시나 또 한 번의 사면을 통해서 복권까지 이루어지게 할 가능성도 예. 있다.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 내에 내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개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건 미래에 있을 얘기니까 제가 좀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어쨌든 친문 진영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친노 진영의 핵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네. 어떤 형태로든. 또 아직 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친문 진영의 뭐 맹주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반대 진영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을 통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좀 더 처음에 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까지도 본인이 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아까도 네네. 특별 사면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는 예. 있지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정치적 모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진봉 교수께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사면을 했을 때 이제 복권을 그때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지금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도 좀 궁금하고 소위 친명계 그리고 친문계를 아우르는 행보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어떻게 보실지 이종훈 평론가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막후 실력자로 네. 이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대권 주자를 예. 이제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뭐 이 친노 친문이 당의 사실상 뭐 주인이나 다름이 없죠. 예. 거의 주류이긴 한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을 당대표로 지금 들인 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예. 그 바람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사적 이익도 주고 있고 네. 정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그 친노 친문계 내에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술렁술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도 과연 되겠는가? 네. 특히 이재명 원래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워서 총선까지 간다. 총선 승리까지 우리가 거머쥐자. 이 전략이었는데 일단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일정한 이제 네. 지지세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이게 현실화돼서 뭐 실제로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예. 또 그 이후에 뭐 재판이 진행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까지 전개됐을 때 예. 이 당대표를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네. 이재명 캠페인을 벌여서 과연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한 회의론이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벌써 뭐 자진 사퇴 얘기 나온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그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비대위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네네.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친문이 다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친문에 물론 이제 뭐 중진급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묶어내는 힘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의 소통 부분에서도 역시 다른 이제 친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그 역할, 그런 것들을 그 막후에서 해가면서 네. 당의 지금 혼란 상황을 좀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특사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의 지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퇴원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이것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인데요. 자, 아직 정치권에 친이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MB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다. 예.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친이계가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핵심에 뒤에서 일종의 수렴청정을 하는 이런 것까지 꿈꾸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번에 형 많이 감형을 받은 그렇죠. 셈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14년을 그래서 사실은 이것 논란이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넘어갈 수 있는 이유 근거 중에 하나가 건강이란 말이에요. 네. 너무 고령의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려져서 특별 사면까지 받았는데 만약에 이분이 나서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정치적 행보를 한다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굉장히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보건대는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치적 역할 같은 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사면 복권까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과 또 건강상의 이유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 이런 입장이신데 최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대신 측근들을 통해서 대신 입장이 전달되는 경우는 있을 수 네네.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예.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예컨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가 뭐냐 하는 부분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나서가지고 정치 세력화하고 또 새로운 모색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고령이기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의견이 대체적인 여론조사로는 부정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긍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는 것이 절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침묵 모드로 가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은 본인이 직접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한 전달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세력화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이번 특별 사면에 박근혜 정부의 시절 핵심 인사였던 분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직을 맡았던 분들 가운데는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장관까지 했죠.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렀던 분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두 복권까지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실 처벌했던 공직자들을 스스로 사면해 준 건데 최 교수님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면은 결국은 보수 진영의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물론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예.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도 초반기 7개월 대통령으로 치면 7개월 만에 지지율로서는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낮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총선을 앞두고서 일단 지지 세력을 강화시켜서 지지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지세가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이름에 나온 분들 보면 본인이 특검을 하면서 구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처벌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시 사면을 통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까지도 함께 묶는, 즉 흡수하겠다. 그렇죠. 예. 보수 진영 전체의 지지 기반을 좀 확대하고 지지 기반을 좀 더 강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 기반을 통해서 지지율 상승세를 좀 더 당겨보고 그리고 예. 나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되면 예. 국정 운영의 어떤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현대 정치에서 사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있고 예전 개념으로 왕도 아니고 죄를 풀어준다, 사해준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면권 악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현재 특별사면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예.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네. 뭐 방송에서도 그동안 계속 그런 말씀 드린 네네.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이 너무 좀 남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예. 그래서 뭐 대의 명분은 그럴듯해요. 뭐 국민 대통합, 또 뭐 여야 협치 차원에서 이제 뭐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이제 특히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지금 풀려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뭐 징역 20년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들은 저 20년 다 살겠어? 이렇게 그렇죠. 의심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들은 네. 무죄, 유권 무죄, 음. 그다음에 유전 무죄, 뭐 이런 논란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실제로 상황이 지금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정치인, 있다. 재계 인사 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본인 손으로 직접 뭐 구속 기소해가지고 다 형사하게 만든 사람들까지도 그냥 본인 손으로 풀어주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십 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예. 불과 몇 년 전에.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네. 하지만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막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하고 그랬던 건 다 정치 쇼냐는 얘기예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종의 이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이미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뭐 특별사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굉장히 자제에 좀 하겠다. 그래서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예.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향후에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통합의 이유로 신년 특사를 단행했지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또 취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